창업입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강동육주를 확보하고 실제로 고려 거란 전쟁이 2차 전쟁과 3차 전쟁에서 이 강동육주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만들었던 서희였던 반면에 이 고려 거란 전쟁의 2차 전쟁의 용들은 꼽자면 양규, 지체문, 하공진 제군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봐. 근데 원래 1k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어찌 보면 이 전쟁을 끌어내는 전략적 외교 정책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두 인물을 다뤄야 하지만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넷플릭스 이 영상이 해외에 전파를 타면서 유럽인들, 미국인들이 그 양규 전쟁 마지막 장면에 도와드립니다. 약 600m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역사에 모천대로 가면 이렇게 숨어 있지만 좌회전입니다. 알고 분홍색 들여다보면 차로로 주행하세요. 정말 존경하고 멋있고 회자되어야 될 인물들이 많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양규 장군 이야기를 2년 3년 전부터 그렇게 강조했습니다만 더군다나 이 정근대 시대에는요 뛰어난 장수 한 명의 그 능력치와 그 다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있으면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나라 역사가 바뀐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과 황진 장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처음 등장할 때부터 멋있고 정말 올바른 분은 죽을 때까지 멋있다. 양규가 그렇고 고려 말에 끼와 그 다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있으면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나라 역사가 바뀐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과 황진 장군을 통해서 그런 것들 볼 수 있고 이게 처음 등장할 때부터 멋있고 정말 올바른 분은 죽을 때까지 멋있다. 양규가 그렇고 고려 말에 김경선이 그렇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양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미리 좀 던지고 가면 양규와 김숙흥 등등의 이 1700 별동들을 이끌었던 엄밀히 따지면 양규가 1700을 이끌었고 김숙흥이 몇백 정도 이끌었을 것 같으니 저는 2000이 넘었다라고 봅니다만 그 2000명도 우리가 이름 모를 무명 용사들이잖아요. 그들을 흥화진의 늑대들이라 부릅니다. 양규와 김숙흥을 믿고 그들과 함께 나라 조국 고려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흥화진의 늑대들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강의 시작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고려 그런 전쟁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전쟁 경과를 설명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는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앞부분 이야기는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서경을 공격하고 있었던 요나라 이 요나라가 실제로 광주와 영주와 수주까지 점령한 상태였죠. 그런데 흥화진에서 실제로 거란의 40만 병력을 막아섰던 양규가 자신을 따르는 별동대를 이끌고 문호대를 통과하여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야. 내 핵심 없어. 좌회전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자신들의 전징기지이자 보금노였던 곽주를 털려버리니까 길이 막힌 상태 아니야. 그럼 요나라에게 주어진 길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후방으로 돌려서 양식까지 지나갈 것인가. 그러나 이거는 전쟁 기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아니면 압록강이라든지 이런 강들이 이게 차세오민 도래기도 뺑가불고 본네트도 뺑가부는 디우다. 주차하면 안 되는 디야. 정벌라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요나라 입장에서는 고려 정복을 포기하고 정벌을 포기하고 그냥 회군한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요나라 황제였던 성종이 직접 전장에 참전했던 최초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 황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자존심이라도 세우자는 취지로 당시 요나라 성종 야율 용서와 소비하군 고려 수도 개경이라도 점령합시다 라고 하면서 고려 수도 개경을 향해 진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경도 점령하지 못한 채 개경을 공격하니 이제 고려 현종은 음력으로 계산을 할게요. 양력으로 제가 돌려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어려워지더라고요. 12월 28일 날 고려 개경을 비우고 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10년 겨울에 고려 거란 2차 전쟁이 시작이 됐고 이제 1011년 넘어서는 음력으로 설날에 1월 1일 날 이것들이 개경을 2년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이오다. 한 1월 3일 정도에 고려 현종이 하공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 개경에서 군대를 풀고 불러가서 요나라로 돌아가면 고려 왕이 내가 요나라 수도까지 가서 황제 네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한국을 맹세하겠다, 친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경을 점령했지만 후방 보급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고 개경 남쪽의 고려 지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요나라 황제 야율 용서나 섭외압이 있다. 그래도 고려 정도 되는 나라의 왕이 직접 거란 요나라 수도까지 와서 꿇어 엎드린다면 이게 거란의 자존심이 충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회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1월 11일 날 개경에서 회군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개경에 머물렀다는 거죠. 자, 개경에서 회군할 때 이들이 서경에 일단 입장에서는 서경을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고려 군대가 주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경을 우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숙주와 영주를 거쳐서 이쪽 군대들과 함께 해군을 하겠죠. 해군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육주는 다 살아있잖아. 서희가 헛설 싶다. 정보 수집 구간이오다. 그러니까 조금 이 지금 고려 거란 전쟁 2차 전쟁을 들여다볼 때 동국면 도승급사 탁사장 도망가 버렸고 진채문은 지금 왕으로 호위하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 있고 발해 유민을 빌렸던 대도수는 지금 요나라 군대 포로가 됐기 때문에 이 동국면에서 거란 요나라 군대를 요격할 만한 고려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좀 우회해서 돌아갔던 것 같지만 숙주와 용기 군대와 함께 철군하니까 다시 숙주로 붙었는데 지금까지 흥하진 뭐 통주, 광주를 거쳐서 남진했던 거라고 귀주입니다. 여러분 귀주를 당시 구주라고도 불렀습니다. 고려 거란 3차 침략에서 바로 이 귀주에서 강감차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주 대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600m 앞 오천 IC에서 중부 고속도로 오천 I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이 구주에 그냥 지금 현재로 치면 한 중대장 대위 정도 됐던 무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김숙흥이 도대체 약 얼마만큼의 300m 병력을 앞 이끌었는지 오천 알 수 IC에서 중부 없지만 고속도로 이 오천 IC 방면 오른쪽 여기 고속도로로 구주에서 진입하세요. 거란군이 협곡을 지났는데 아주 봐. 1km 앞 80km 과속 단속